시어머니가 숨겨놓은 돈이 있다고? 30년 동안 우리 가족은 뭐였단 말인가요? 평생 돈 없다, 어렵다고 하시던 시어머니 김순자. 하지만 우연히 발견한 비밀 통장에는 수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은 분노합니다. 자신과 남편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숨겨둔 돈이었다고 생각하며 시어머니의 비밀 통장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잠이 사라진 지 벌써 몇 년째일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5시 30분에 눈이 떠집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민수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시어머니 방에서는 새벽 기침 소리가 간간히 올라옵니다. 30년을 살면서 가장 익숙해진 소리들이에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벌써 30년,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분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당연한 일상이 되었어요. 은정아, 일어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옵니다. 벌써 일어나 계신 거군요. 75세의 나이에도 저보다 일찍 일어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네. 어머니 지금 내려갑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세요. 작은 체구에 항상 검은색 옷만 입으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야. 이 나이에도 저렇게 부지런하시고. 어머니, 아직 쌀쌀한데 밖에 나오시면 안 되죠. 괜찮아. 꽃들이 목말라는데 어떡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신의 몸보다는 항상 다른 것들을 먼저 걱정하시죠. 화분의 꽃들이든 길고양이든 아니면 우리 가족이든 말이에요. 아침밥을 차리면서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는 늘 비슷합니다. 은정아, 민수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원래 이 시기가 바쁘거든요. 그래도 몸 조심하라고 해. 나이가 나이인데. 네. 그렇게 전할게요. 그런데 문득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은정아, 미안하다. 내가 돈이 더 있으면 너희 좀 더 도와줄 텐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참 답답해. 이 나이에 아들한테 얹혀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시작이네. 시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자책하세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미안해하시죠. 하지만 저희도 이해합니다. 시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연금도 많지 않으시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시니까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민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나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 때는 그래도 어쩌겠어, 이게 내 운명이지. 오후 2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고 민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가슴이 쿵쿵 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75세의 나이가 만만하지 않나 봅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다행히 시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약간의 부정맥이 원인이라고 하시네요. 며칠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괜히 놀랐지? 어머니, 괜찮으시면 됐어요. 정말 놀랐잖아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됩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하게 계셔야 해. 병원에서 며칠 지내실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기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평소에는 청소할 때 말고는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옷장을 열어 속옷과 잠옷들을 꺼내는데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걸립니다. 이게 뭐지? 낡은 통장 하나가 옷 사이에 끼어 있어요. 겉표지가 낡아서 은행 이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통장이 있으셨네? 솔직히 궁금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축을 해두셨을까? 연금 받으시는 것 말고 다른 수입은 없으시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후 대비는 해두셨겠죠. 하지만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개인적인 것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 나중에 어머니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겠지. 통장을 다시 옷 사이에 넣어두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에요. 설마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자. 병원에서 돌아와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통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보, 어머니가 혹시 따로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거 해두신 거 알고 있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민수는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일에는 둔감한 편이거든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생각해 봤어요. 시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돈 없어서 미안하다. 도와주고 싶어도 마땅한 게 없어서 늙은이가 짐만 되는 것 같아. 정말로 돈이 없으셨을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를 의심하다니. 3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어머니가 빨리 건강해지시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그 통장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면서요.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이틀째입니다. 다행히 상태는 많이 안정되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은정아, 고생 많다. 집에 가서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집 일도 있을 텐데 민수한테 부탁해. 시어머니는 항상 이래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시죠.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모습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 통장 때문일까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내가 정말 이상해졌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확인해봐. 그냥 한 번만. 오후에 시어머니 병원비를 결제하러 1층 은행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들려온 대화가 귀에 꽂혔습니다. 할머니 통장 정리하시는 거예요? 요즘 고령자분들 통장 관리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말이야, 우리 어머니도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정리를 해드려야겠어. 통장 정리. 문득 시어머니 통장이 떠올랐어요. 혹시 시어머니도 정리가 필요한 건 아닐까? 아니면 병원비에 보탤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장으로 직진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이응이응은행이라고 희미하게 쓰여 있네요. 30년도 더 된 것 같은 낡은 통장이에요. 이거 하나뿐일까? 더 찾아보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열어보니 놀랍게도 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그리고 뭔가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까지. 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숨겨두셨다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다른 사람 통장을 함부로 조회할 수 있을까요?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며느리니까 괜찮겠지. 시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대신 확인하는 거라고 하면.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 면회 시간 전에 은행에 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입이 바짝 말랐어요. 시어머니 통장 잔고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이 입원 중이셔서 대신 왔거든요.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가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복잡한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이상하네요. 네? 뭐가 이상한가요? 잔고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고객님, 정말 이 통장이 시어머님 것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왜요? 직원이 모니터를 저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잔고 2억 3,745만 원. 눈을 의심했어요. 2억 3천만 원?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장도 있으시다고 하셨죠? 손이 떨리면서 두 번째 통장을 내밀었어요. 잔고 1억 4,238만 원. 1억 4천만 원. 총 3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은행에서 나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요. 30년 동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민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담보가 부족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었죠. 어머니, 혹시 저희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으세요? 은정아, 미안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마땅한 게 없구나. 그때 그 말씀이 거짓말이었다고요?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 때도 그랬어요. 사교육비며 학원비며 정말 빠듯했는데 어머니, 요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게 말이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연금 받는 것도 얼마 안 되고.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였지? 30년 동안 바보였나?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배신감으로, 아니면 억울함으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결혼 초기에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 빚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시어머니께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했죠. 혼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가게를 꾸려나갔고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제가 아플 때도 항상 돈 걱정을 먼저 했어요.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참고 견디기 일쑤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3억이 넘는 돈을 갖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야? 갑자기 지난 30년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말들, 행동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돈이 있으면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데.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어머니도 힘드시겠다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저녁 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는 어때? 은정아, 무슨 일 있어?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보, 어머님이 돈을 숨겨두셨어. 무슨 소리야? 3억이 넘는 돈을 통장에 숨겨두셨다고. 민수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변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직접 확인했어. 3억 7천만 원이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왜 그러셨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지만 통장 잔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3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할까요? 아니야, 물어봐야 해. 30년 동안 속고 살았다면 이유라도 알아야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지만 꿈에서도 그 통장 숫자가 따라다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사실 제대로 잠든 것도 아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밤새 같은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말을 꺼내지? 뭐라고 해야 하지?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울었나 봅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마음의 상처까지는 가릴 수 없었죠. 민수는 벌써 회사에 갔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없는 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항상 계셨으니까 없으니까 오히려 어색하네요. 그런데 이제 예전처럼 대할 수 있을까?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차라리 모른 척 할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알아버렸는걸요. 그리고 30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그냥 사귈 수도 없고요. 지하철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상들, 별일 없이 사는 사람들. 저도 어제까지는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달라졌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을 문 손잡이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리기를 몇 번 반복했죠. 용기를 내자. 진실을 알아야 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하게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지만 제 표정을 보시더니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제 집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셨어요. 아마 짐작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그게 통장이요. 어머니 통장 2개를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 결국 알았구나. 3억 7천만 원이요. 3억 7천만 원.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30년 동안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은정아, 남편이 사업 자금 때문에 고생할 때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제가 밤낮으로 일할 때 어머니는 그 많은 돈을 갖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신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서.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비 때문에 잠 못 자고, 병원비 아껴서 아픈 것도 참고.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친정도 제대로 못 가고, 제 꿈도 포기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를 믿지 않으셨던 거네요. 30년. 내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은정아,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씀을 더 하시려고요? 변명하시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슬퍼서 떨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럼 저는 뭐였어요? 바보였어요? 30년 동안 어머니 눈치 보면서 돈 없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어머니도 힘드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던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뻗으려 하셨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만지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게 아니야. 은정아, 내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희를 믿지 않으셨어요. 돈을 주면 우리가 망가질까봐, 아니면 우리가 어머니 돈만 노릴까봐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어요. 민수가 사업 망했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세요? 저는 밤마다 울면서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옆에서 그걸 다 지켜보면서도 말이 막혔어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은정아, 제발 내 말 좀. 이제 무슨 말을 하시든 믿을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사신 분을 어떻게 믿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그냥 남의 사람 취급하셨던 거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30년 동안 저를 속이신 이유가 뭐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다가 다시 닫으셨어요. 뭔가 말씀하려다가 그만두시는 것 같았어요. 그 돈은 원래 말씀이 끊어지셨어요.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가지마.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지금은 안 돼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울고 계셨어요. 75세의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계시는 모습이, 잠깐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마음속의 화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화난 건지 슬픈 건지 후회되는 건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듣지 않고 나와버렸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시어머니 얼굴을 보기도 싫었거든요. 30년. 내가 뭘 위해 살았을까?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돌아가서 어떤 얼굴로 시어머니를 모시지?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며느리였는데 오늘부터는 아니야,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속고 살았구나. 정말 바보같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민수였어요. 은정아, 어머니는 어때? 나 지금 병원으로 갈까? 오지 마.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왜?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집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말로 이게 끝일까? 30년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화가 나면서도 어딘가 공허하고 쓸쓸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시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리모컨 옆에 놓여 있는 시어머니 안경, 탁자 위에 혈압약,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정말 어머니를 모르고 살았구나. 냉장고를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담가 놓으신 김치와 밑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요리를 참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복잡한 심정이 들어요. 그 많은 돈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소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셨을까?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남편은 혹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어요. 설마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하지만 남편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어요. 워낙 단순한 성격에 비밀을 잘 못 지키거든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대로 잠들고 싶어.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일찍 퇴근한 것 같네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에요. 은정아, 어디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어요. 아마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나 봐요. 침실에 있어.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은정아,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니가 울고 계시더라. 당신도 병원에 갔다 왔어? 응, 걱정돼서.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우시더라고. 민수의 표정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앉아.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침대 위에 앉았어요.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돈을 숨겨두셨어. 응, 얼마나? 3억 7천만 원. 민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3억 7천만 원? 어머니 옷장에서 통장 2개를 발견했어. 은행에서 확인해봤더니 그 정도 돈이 들어있더라고. 한참 동안 민수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와 똑같은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사실이야. 민수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30년이야, 여보.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게, 사업 망했을 때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었을 때도 민수도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 나도 몰라.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그때 어머니가 하려던 말이 뭐였을까? 그런데 은정아, 정말 이상해. 뭐가?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시면서 왜 우리가 힘들 때 안 도와주셨을까? 민수의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도 큰 것 같았어요. 평소에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걱정을 하셨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마땅한 게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게 말이야. 그때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 두 사람이 함께 상처받으니까 마음이 조금은 나누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여보, 기억나? 우리 결혼 5년째 되던 해에 사업 자금 때문에 고민했을 때. 응, 기억해. 은행 대출이 안 돼서 정말 막막했었지.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민수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늘어만 갔거든요. 그때 어머니한테
보증 좀 서달라고 부탁했었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셨어. 그때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3억이 넘는 돈이 있으셨던 거네. 그러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어. 둘째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기억나? 그럼 입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했었지.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돈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어머니한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하셨더라?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연금 받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하셨어.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데 손자가 아픈데 도와주지 못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도와줄 수 있으셨던 거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울게 되었어요. 은정아, 나 정말 어머니가 좋았어.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러웠고.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효자인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러셨을까? 민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화나면서도 이해할 수 없고 배신감과 함께 혼란스러워하고, 그때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잠깐, 은정아. 그러고 보니 왜? 어머니가 혹시 민수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뭘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니가 우리 몰래 도와주신 적이 있을까? 무슨 소리야? 언제? 아니야. 그냥 이상한 게 몇 가지 있었거든. 민수의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설마 뭐가 이상했는데? 예전에 은행 대출이 갑자기 줄어든 적이 있었어. 언제? 작년에 분명히 2천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천만 원으로 줄어 있더라고. 설마 그게 그때 은행에 문의했더니 조기 상환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상환한 기억이 없어서. 그럼 그게? 어머니가 하셨을 수도 있어. 우리 몰래.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하셨던 거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왜 몰래 도와주시고는 돈이 없다고 하셨을까? 갑자기 모든 게 더 복잡해졌어요. 단순히 시어머니가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래도 왜 솔직하게 말씀 안 하셨을까? 민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뭐였을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날 밤 민수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놓친 게 있는지. 어머니한테 내일 다시 가볼까? 글쎄, 오늘 너무 심하게 말해서 어머니가 상처받으셨을 거야.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어딘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어머니 정말 왜 그러셨을까? 창밖을 보니 밤이 깊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어요.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어요. 어제는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요. 그래,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자.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잠은 잘 잤나 봅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 통장 2개가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어제는 너무 충격적인 잔고 숫자에만 집중했는데 오늘은 차근차근 내역을 살펴봐야겠어요. 진실이 뭔지 알아보자. 첫 번째 통장을 열어봤어요. 2억 3천만 원이 들어있던 그 통장이요. 가장 최근 내역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2023년 3월 15일 출금 1천만 원, 민수 사업자금. 2022년 12월 20일 출금 800만 원, 지민이 학원비. 2022년 8월 10일 출금 1,200만 원, 은정이 수술비. 이게 뭐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메모란에 적힌 내용들이 모두 우리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잣말이었는데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2021년 6월 5일 출금 2천만 원, 민수 대출 상환. 그때 민수가 말했던 그 대출. 2020년 9월 12일 출금 500만 원, 지후 병원비. 2019년 11월 8일 출금 1,500만 원, 집 수리비.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힘들어했던 모든 순간들, 돈 때문에 고민했던 모든 일들. 어머니가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더 과거로 올라가니 더욱 놀라운 기록들이 나왔어요. 2004년 3월 22일 출금 3천만 원, 민수 사업 시작 자금. 20년 전 민수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를 생각해보니 정말 막막했었어요. 자본금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할 뻔했는데 어떻게든 자금이 마련되어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에게 어디서 마련했냐고 물으면 친구들한테 빌렸다고 했었는데 설마 그때도 어머니가 2003년 7월 15일 출금 1,800만 원, 은정이 아버지 수술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어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집안이 어려워졌었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도와주셨던 거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하시면서 설마 그때도. 두 번째 통장을 열어봤어요. 1억 4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요. 이 통장은 더 오래된 것 같았어요. 내역을 보니 매월 50만 원씩 꾸준한 입금.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50만 원씩 저축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꾸준히. 그런데 입금 내역을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1994년 2월 입금 50만 원 메모 은정이와 민수 결혼 준비. 1995년 8월 입금 50만 원, 손자 탄생 축하금. 결혼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모으기 시작하신 거네. 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의 희생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시려면 연금이 얼마 안 되시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식비 절약 내역들. 외식 거의 없음. 항상 집에서 직접 요리.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구매. 의료비 절약. 병원 가기를 꺼려하심. 약값 아끼려고 참으심. 건강검진도 미루셨던 적이 많았음.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제야 알겠어요. 왜 항상 검은 옷만 입으셨는지, 왜 새 옷을 안 사시는지, 왜 외식을 꺼리셨는지. 통장 사이사이에 작은 메모지들이 끼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여진 것들이었어요. 은정이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서 걱정됐다. 좋은 음식 해주고 싶었는데 이 돈으로 나중에 산후조리 잘해주자. 민수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남자가 가장 역할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플 텐데 이 돈으로 도와주자. 하지만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 모르게 해야지.
지민이가 학원에 가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은정이가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던데 내가 몰래 도와주면 되겠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돈이 없다고 하셨는지, 왜 도와주고 싶어도 마땅한 게 없다고 하셨는지, 시어머니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길 바라셨던 거죠.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우리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셨던 거고요. 그런데 나는 어제 어머니께 그렇게 화를 냈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펴 주신 어머니를 저는 의심하고 원망했어요. 민수를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은정아. 왜 그래? 몇 시인데? 통장 내역 봤어. 빨리 와봐. 민수가 부시시한 눈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뭔데 그렇게 급하게? 이거 봐. 이 내역들 좀 봐. 민수가 통장을 보더니 점점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신 내역들이야. 20년 넘게.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던 거네.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빨리 병원에 가자. 어머니께 사과해야 해. 그래. 어서 가자.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지하철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빨리 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화내지 않으실까?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간병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새벽에 많이 우시더니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많이 우셨다고요? 네, 계속 은정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을까.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자면서도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와 저는 시어머니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진심으로 사과드려야겠어요. 그리고 30년 동안의 사랑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시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야위신 것 같고 눈과 주변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보니 정말 많이 우셨나 봅니다. 75세의 나이에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으시다니. 어머니,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민수도 옆에서 먹먹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정아,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야위신 것 같아. 그러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되실 수가 있나? 간병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귀띔해 주셨어요. 어르신이 어젯밤에 거의 안 주무셨어요. 계속 은정이가 이해해 줄까? 내가 너무 잘못했나? 이런 말씀 하시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처음에는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려서 저희를 보셨어요. 잠시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마 저희가 올 줄 몰랐나 봅니다. 은정아, 민수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쉬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많이 우셨나 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통장 내역을 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정아, 화 많이 났지?
이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화를 내실 법도 하신데 오히려 제 마음을 걱정해 주시다니.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민수도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이 너무 못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다. 다 괜찮다. 너희들이 화낼만 했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한 건데. 사실은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힘들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너희들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했어. 내 돈에 기대지 말고. 어머니, 특히 은정이 너는 시집 와서 고생이 많았잖아. 그런데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 더 눈치 볼 것 같아서.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그리고 민수도 남자가 부모한테 돈 빌린다고 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민수가 어머니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어머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됐는데요.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모르게라도 도와주고 싶었어. 가족인데. 어머니, 그런데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궁금했어요. 연금만으로는 저렇게 큰 돈을 모으기 어려울 텐데.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금이랑 퇴직금을 정리해서 주셨어. 아, 아버지께서. 그때 아버지가 그랬어. 이 돈은 민수와 은정이를 위해서 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바로 주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씩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버지도 저희를 생각해 주셨구나.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어지러워.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간호사님! 민수가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순식간에 의료진들이 달려왔고 저희는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일단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의사 선생님, 위험한 건 아니죠? 지금 상태로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서요. 스트레스. 제가 드린 스트레스. 혹시 제가 어제 어머니께 화를 낸 것 때문인가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정신적 충격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저는 의심하고 상처드리고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만들어버렸어요. 은정아, 괜찮아.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민수가 저를 안아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여보, 만약에 어머니가 안 좋아지시면. 말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 결혼 초기에 요리를 못한다고 타박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손주들을 너무 끔찍이 여기셔서 저를 질투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편할 때까지 대신 돌봐주시려던 거였고요. 돈 없다고 하시면서도 명절 때마다 큰 차례상을 차려주셨고 저희 식구들 먹을 거 챙겨주시느라 당신은 항상 남은 것만 드셨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1시간이 하루 같았어요. 오후 2시, 오후 4시, 저녁 6시. 아직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친척들도 왔어요. 남편의 누나, 형님들.
모두 걱정스런 얼굴이었어요. 옳게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누나가 물어봤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화를 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녁 7시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일단 위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내일 오전쯤 되어야. 내일까지 또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하는군요. 그날 밤 민수와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샜어요.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불안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어머니, 제발 괜찮으세요. 새벽 2시쯤 간호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환자분이 깨어 계시는데 자꾸 은정이를 찾으세요. 저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만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온몸에 선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셨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스크를 벗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은정아, 화 풀렸어? 이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다 괜찮다.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저희가 어머니 없이는 안 돼요. 시어머니가 미약하게 웃으셨어요. 은정아, 고마웠다. 30년 동안.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빨리 나으셔서 집에 돌아가셔야 해요. 어머니 화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제발 어머니가 괜찮아지시길. 간호사님이 나가라고 해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만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다시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어머니, 내일은 꼭 좋아지셔야 해요. 새벽 5시 간호사님이 급하게 나오셨어요.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잠들어 있던 저와 민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아지신 거예요? 네, 밤새 안정적이셨고 의식도 또렷하세요. 잠깐 면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는 벗고 계셨어요. 어젯밤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셨어요. 어머니, 은정아, 민수야. 목소리도 어제보다 힘이 있으셨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한숨 자고 나니까 괜찮아졌어. 시어머니가 저희를 향해 손을 내미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은정아, 어제 너무 놀랐지?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눈물이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감사와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죠.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제가 아플 때도, 남편 사업 어려울 때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 때도 어머니가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은정아, 내가 화낼 만했어.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희 자존심을 생각해서 당당하게 살라고 하신 거였잖아요. 민수도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들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은정아, 사실 말하고 싶었어. 특히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너 결혼 초기에 임신했을 때 기억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못 먹었잖아. 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좋은 음식 사다 주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신경 쓰나 할까봐 못했어. 어머니가 그때도 그래서 사다 주는 대신에 집에서 몸에 좋은 거 해서 자꾸 갖다 줬잖아. 기억나? 네, 어머니가 매일 미역국이랑 달쭉 끓여주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몰래 산후조리원 비용 준비해 놨었어. 나중에 선물한다고. 산후조리원. 그때 민수가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궁금했었는데 지민이 지우 어렸을 때도 너희가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애들이 학원 가고 싶어 한다고 할 때마다 은정이 내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 시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용돈 준다 하면 좋을 텐데. 그럼 애들이 할머니 돈에만 기댈까봐 걱정됐어. 어머니가 그런 걱정까지. 대신에 학원비는 몰래 보내줬지. 민수 통장으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돈이 부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아빠가 그랬거든.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할아버지도 손주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 손 잡고 그러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야, 이 돈은 민수와 은정이를 위한 것이니 절대 다른 데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줘라고. 그런데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특히 은정이는 시집 와서 눈치 볼 게 많을 텐데. 시어머니 돈 받아서 산다는 소리 들을까봐.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셨구나. 어머니, 그럼 평소에 돈 없다고 하신 거 그건 진짜야. 생활비 말이야.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큰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었거든. 오직 너희들을 위한 거였으니까. 그럼 어머니는 평소에 연금으로만 살았지. 그래서 식비도 아끼고 옷도 안 사고. 어머니, 그러면서도 저희 밥상은 항상 풍성하게 차려주셨는데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몰라도 돼. 그게 내 마음이었으니까. 은정아, 어제 내가 화낸 것도 당연에 30년 동안 속고 살았다고 생각했을 테니. 어머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 마음 다 이해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사실 몇 번 말하려고 했어. 너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을 때. 왜 안 하셨어요? 말하고 나면 너희가 나한테 고마워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은혜라도 베푼 것 같고 그게 싫었어. 가족인데 당연한 건데 왜 고마워해야 하나 싶어서. 어머니, 사랑해요.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은정아, 나도 사랑한다.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가 저희한테 고마워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머니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숨기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자식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 이제 그럴게.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30년 만에 보는 가장 밝은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빨리 나으셔서 집에 가요. 제가 정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은정이 음식 솜씨 늘었지? 요즘 반찬들 정말 맛있더라.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이제부터는 같이 해보자. 내가 아는 요리법들 다 가르쳐 줄게. 같이, 정말 같이 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 돈 이제는 너희가 관리해. 어머니, 그건 아니야, 이제는 너희 몫이야.
아버지도 그러셨으니까. 그럼 어머니 용돈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이제는 어머니도 좋은 옷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래, 고맙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회복 속도라면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아마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 진짜 마음을 나눈 후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들, 서운함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걱정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이제 원래 가족이었지. 시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진짜 가족. 민수가 우리 모두를 안았어요. 우리 가족 이제 시작이네요. 중환자실 안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30년의 오해가 풀리고 진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어머니, 앞으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정말 잘해드릴게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모셔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네. 저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집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기르시던 화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매일 물을 줬지만 시어머니 손길이 그리웠나 봅니다. 꽃들이 조금 시들어 보였어요. 어머니, 꽃들이 어머니를 기다렸나 봐요. 그러게 내가 없으니까 외로웠나 보다. 시어머니가 화분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은정아, 이 찌개 맛 좀 봐줄래? 네, 어머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못해? 라는 식으로 느껴졌던 말씀들이 이제는 정말 가르쳐 주시려는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간을 볼 때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짝 떠서 불어서 맛봐야 해. 아,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하셨구나. 3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야 알았네. 시어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셨어요.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저녁 식사 후 민수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겨운 모자 간의 대화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고생이야, 가족인데. 그래도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너도 고생 많았다. 사업도 힘들고. 어머니, 사실 제가 가끔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민수야, 나는 오히려 고마웠어. 나를 혼자 두지 않아서. 이 대화를 들으면서 설거지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은정아, 이 꽃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그래요? 저는 매일 줬는데. 그래서 조금 아픈 것 같아. 사랑도 적당히 줘야 하는 법이야. 사랑도 적당히. 시어머니의 말씀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적당히 사랑을 주신 건가요? 그렇지, 너무 많이 주면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본 저는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컸는지를. 일주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 돈 저희가 관리해도 돼요? 당연하지. 원래 너희 거였는걸. 은행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정식 공동 명의인으로 등록해 주셨어요.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은행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이 돈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글쎄요. 어머니께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런 건 나중에.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 저희가 하고 싶은 일. 생각해보니 30년 동안 꿈을 접어두고 살았어요. 그저 생활하기에 바빴으니까. 주말에 아이들이 왔어요. 대학생인 지민이와 고등학생인 지후.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 괜찮아. 걱정 많이 했지? 아이들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우리 교육비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할머니는 당연한 일 한 거야. 할머니, 감사해요. 저 좋은 대학 다닐 수 있는 것도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민이의 말에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우리 지민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면 되는 거야. 할머니,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께 효도할게요. 지후의 말에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평소에는 간단하게 미역국 정도만 끓여드렸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케이크도 주문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기뻐 보였어요. 어머니, 76번째 생신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직 할 일이 많아. 어떤 일이요? 지민이 결혼할 때까지 봐야 하고, 지우 대학 갈 때까지 봐야 하고, 또 증손자들도 봐야 하고. 우리 모두 웃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느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는데 아래층에서 시어머니가 화분에 물 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은정아, 너도 일어났구나. 같이 화분 보자. 마당에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꽃들을 보았어요. 은정아, 고맙다. 어머니가 왜 고마워하세요?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고맙죠. 어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할게요. 그날 오후 민수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까? 무슨 일?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돈 걱정 안 하고 싶은 일 해보라고?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만에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 우리가 뭘 하고 싶었지. 예전에 작은 카페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맞아. 그런 얘기 했었지.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 손님들 오면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카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내가 도와줄까? 정말요? 응. 손님들한테 차도 끓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상상만 해도 즐거웠어요. 그럼 카페 이름은 뭘로 할까? 순잔의 카페는 어때? 민수가 제안했어요. 아니야, 가족 카페가 좋겠어. 제가 말했어요. 그래. 가족 카페 좋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은정아, 너도 안녕히 자라. 어머니, 왜?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나도 고맙다, 정말. 시어머니 방불을 끄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6개월 후 정말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가족 카페라는 이름으로. 시어머니는 매일 카페에 나오셔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시어머니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어머님, 정말 좋으시네요. 네, 저희 어머니세요. 자랑스러운 어머니? 이제는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가끔 시어머니와 함께 그날을 떠올려요. 통장을 발견했던 그날을. 어머니, 그때 정말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 들켰다 싶어서. 하지만 다 잘 됐네요. 응, 잘 됐어. 가족이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지금 가족과 오해가 있으시다면 용기 내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저희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비밀 통장, 그 안에 담긴 30년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끝이에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가족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다음 이야기의 영감이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서로의 진심을 알고 오늘보다 더 사랑하는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